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이 되겠네요. 오늘은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 불을 끈다라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이 소방의 날에 얽힌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관부처는 대한민국 소방청이죠. 이 소방청은 2017년 7월 달에 이제 성격이 됐습니다. 어떤 조직에 좀 그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자, 그러면은 소방의 날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건국이 됐을 때죠. 1948년 이후 정부는 그 이제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서 11월 1일 날 유공자를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 이제 그 1공화국이 끝나고 2공화국도 끝나고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 이제 육군 소장이었지만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키고서 이제 1963년부터 내무부가 이제 이 소방의 날 행사를 이제 주관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1991년 12월 14일 날 소방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ROTC를 설명하면서 그 107 연세대학교 ROTC를 그 모임을 할 때는 10월 7일로 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랑 별반 틀린 것이 없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불이 났다, 응급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119로 이제 전화를 돌리게 되는데, 119 빨리 이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특수 전화는 이제 이렇게 세 자리 단위로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119가 왜 119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현장에서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구하라고 해서 119다. 네, 그런 유머 섞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연유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선시대 때도 뭐 어떤 화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부처가 있었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고, 일제 초기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경무과 소방협회에서 매년 12월 1일로 방화일로 이제 정해서 각종 화재 예방 활동을 이제 전개를 했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방화일로 정해서 그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글쎄 12월 1일로 한 거는 이제 뭐 저 때가 되면 상당히 추운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다가 보니까 이제 불을 많이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재도 빈번했기 때문에 저 날짜를 정해서 이제 방화일로 이제 지정을 하고서 이제 주의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1948년에 이제 건국이 되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방 행정도 이제 뭔가 제도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 강조 기간은 이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이제 정착이 되었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의 날이 이제 기원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불조심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 날 대대적인 그 불조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명칭을 소방의 날 혹은 불조심대회 등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63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그 이후를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박경원 내무부 장관은 이 국민의 방화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제 전국 행정관서에 이제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행사의 형식조차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형식 같은 것들이
실시 주체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그 편차가 좀 심했다고 이제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각 기요로의 이제 의견을 이제 수렴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이 돼서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춘 전국 단위 행사로 이제 발전이 이제 되기 시작한 그런 유래를 갖고 있네요. 예, 우리 주변에서 이제 또 뭐 소방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죠. 그 어떤 그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이제 또 흔히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이제 의소대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의용과 소방에 한자씩 따서 대자를 붙인 거죠. 의소대. 그래서 이제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각 행정단위에 설치된 소방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이제 각 광역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 도, 그다음에 읍면 단위까지 이 의용소방대 설치가 이제 가능하도록 소방법 제86조 1항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희망하는 자로 구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또 명칭을 붙이고 구역을 정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원 인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검열, 복무 등등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이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법 제86조 2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는 평상시에는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뭐 그 화재 진압하는 그런 소방 업무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일 이외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민방위 업무 화재가 크게 나면 이제 민방위까지 발동이 가능하니까 민방위 업무까지 함께 수행을 이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비상시에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은 이제 뭐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그 화재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이제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에 화재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 동원 그러니까 자원관리법 그러니까 그 인력을 동원하는 데서 이제 제외를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동원되는 데서 제외가 돼야지 이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방법 제87조와 91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을 한다. 예. 아까 그 임면은 뭐 소방 그 관서 부서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소방법 제90조에 이제 이 운영 경비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재 시에 이제 출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 제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업무로 인해서 뭐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또는 사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방법 제89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이제 소집이 돼서 교육과 훈련을 의용소방대원들은 받게 됩니다. 글쎄 앞에 그 이제 교정의 날, 그 교도소 관련된 그 교정의 날을 방송을 하면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예, 그때 이 소방 군대나 소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었듯이 이런 소방 업무를 평소에 훈련을 해 두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커다란 불이
발생이 됐다. 그럼 가서 불을 꺼야 하는 입장에서 뭔가 교육 훈련에 의한 관성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휘발유를 갖고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악셀터를 밟아갖고서 큰 사고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반대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도로가 됐든 장비가 됐든 차량이 됐든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불 끄는 일이 이제 용이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 끄는 일이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화재는 응급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화재에 인해서 사람이 이제 질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구하려는 소방관도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화재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이 의용소방대라는 걸 보고서 의용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시골도 이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의용소방대라는 게 이제 써 있었거든요. 그 의용소방대라는 게 뭔가? 소방대는 소방대고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훗날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뜻을 보니까 이 의용이라는 게 오를 의자에 날쌘 용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옳고 옳은 일을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화재 진압을 한다는 얘기는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인명을 구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옳은 일이죠. 이 세상 누가 보나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날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날쌘 용자를 갖다 붙여서 의용 소방대라고 붙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이 나오면 의용군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의용군도 이제 마찬가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그다음에 용감한 분들로, 그래서 사명감을 아주 무겁게 느끼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 불조심 표를 많이 만들었죠. 학교에서 공모도 한다든가, 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표를 만들어 오라고. 글쎄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써서 불불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이게 참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문구가 옛날에 표를 질 때 아주 잘 진 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지방까지 이렇게 하랄이 된 문구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뭔가 절실하게 느끼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학적인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그런 소위 화제에 대한 어떤 감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낸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렸을 적 기억에 보면은 이제 불이 이제 나죠.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 이제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에서 이제 사이렌을 이제 불어요. 옛날에는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면 꼭 사이렌을 불었어요. 요즘 서울 같은 데 와서는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도 지방은 이런 게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집집마다 시계도 별로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정오, 낮 12시를 알려주는 사인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는 사이렌이 자꾸 오종 분다 그랬는데, 오종이라는 게 아마 낮 오자에다가 이제 이 종, 이게 무슨 이제 땡땡거리는 종은 아니지만은 어떤 경고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오종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종 분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하여튼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소방서에서 근데 좀 높은 첨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첨탑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아무리 작은 도시지만 그게 다 보이지가 않을 텐데, 저기 올라가서 어떻게 시내를 다 이렇게 관찰을 하나 그랬더니, 그게 그때 당시에 첨탑이 아니고 거기에 사이렌 이제 스피커죠. 그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렌이 막 불면은 이제 어른들이 삽하고 괭이, 그다음에 뭐 방화수, 방화사. 이게 방화수는 물입니다. 물. 방화사는 모래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뭐 지고 이제 불난 대로 다 뛰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은 119 이제 차량에 이제 물을 잔뜩 싣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보면은 소화전이 있어갖고 물을 바로 빼낼 수가 있겠죠. 군데군데 그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 소방용 수레를 거기다 물을 한번 담아놓고 이제 불이 나면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차량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러지만 몇 킬로미터씩 떨어진 데서 어, 화재가 발생되면은 이건 뭐 참 끌고 가면 뭐 다 타고 오는, 이게 참 열악했던 이제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광경이 생각이 나요, 아주. 소방용 수레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어깨에 끈으로 그냥 묶고 끌고 가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때 이 불 끌어가던 그 광경, 그걸 끌고 가던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뭐 1차로 가서 진압을 하겠죠. 그때 당시도. 차량을 뭐 이 소방대원이 많이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우선 이제 이제 정예 용사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싣고서 술에다 싣고서 이제 그걸 소달구지가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이제 끌고 가고 하는 것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의용소방대는 이제 저런 거를 끌고 가진 않겠죠. 예. 그만큼 이제 장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보면은 참 장비가 없었던 시대, 우리 앞 세대는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소방의 날에 얽힌 소사, 그리고 몇 가지 사연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의 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